네, 그럼 여기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의 이 무죄 선고 이유와 그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이윤재 기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혹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이 걱정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이 신천지 대구교회 이 관계자들 9명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까? 네, 한마디로 역학조사 방해죄입니다. 예. 지금 이 감염법 예방법에는 여러 법률 규정들이 있고요. 의무와 또 처벌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어떤 고위험체 병원체를 보관하는 특별한 시설 종사자가 아닌 이상 네. 일반적인 개인이 징역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그런 내용들은 예. 역학조사 방해죄 하나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 역학조사 과정에서 즉 감염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 그 조사 과정에서 네. 거짓, 허위 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경우를 이제 역학조사 방해죄라고 하고요. 예.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당시로서의 법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항으로서 이 부분을 기소를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 전에 자료 제출 단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로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관계자들에게 대부분 좀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피고인들 중에서 2명은 구속 기소까지 됐던 예. 사람들이고요. 예. 구속 기소가 됐다는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실형 선고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봐가지고 구속을 했던 건데 예. 이미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석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징역형 선고를 예상했던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으로서는 이 역학조사라는 거의 범위에 있어가지고 네. 사실 기존에 많은 선례들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 역학조사의 범위를 과도하게 늘려서 해석할 경우에는 아. 그럴 경우에는 가벌성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죄역범적주의 원칙상 역학조사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을 네. 해가지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무죄를 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학조사의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본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2차 대유행 때요. 그 인천 학원 강사 있잖아요. 네. 동선을 속인 그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역학조사라는 거는 인과관계를 확인해서 예.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이 인천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고 무슨 직업인지 사실 이것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렇군요. 이제 예. 직접적으로 진술을 했고 예. 그분은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이게 역학조사 방해라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요. 이 사안은 그럼 왜 그러냐? 이제 여기서는 교인들 중에서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직접 접촉한 사람들의 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환자가 됐는데 A라는 환자랑 그 건물에서 그 장소에서 같이 있었던 교인의 명단 CCTV를 제출했다. 예. 제출해라. 그런데 이걸 예. 안 하고 허위로 했다. 예. 이러면 역학조사 방해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관련돼서 이 교회 신천지 교회 차원에서 굉장히 감염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교인 명단 전체를 제출해라.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이 인과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라는 범위는 아니고 그거를 확인하는데 용이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범위까지 역학조사로 포함할 경우에는 역조사 방해죄가 원래 하려고 했던 예, 역학조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보다는 좀 너무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사실 대구에 있는 신천지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구시와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이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네, 절대적이진 않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 소송에서 사실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불법 행위 연재 여부가 꼭 형사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불법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죄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예. 형사가 유죄로 판단되는 거에 비해서는 이 부분의 입증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고요. 예. 또 이와는 별개로 이 손해와 이 불법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기존에도 좀 쉽지 않은 소송에서 또 네. 현실적으로 이 판결로 인해서 조금 더 어려움이 가중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앞으로 이제 재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다른 집단 감염 사례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방역 방해 혐의로 이미 고발도 됐고요.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 고발에 대한 예. 기소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협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런 집단 감염 사태가 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렇지 않는 태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네. 이 역학조사의 범위를 법원에서 일단 1심이긴 하지만 예. 이렇게 좁게 봤다는 것들이 인정이 예. 된다면은 예. 사실 기소를 할 때 가장 중한 혐의인 역학조사 방해죄를 기소하는 게 굉장히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사에 따른 기소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좁혀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법적 필요성에서 네. 이 역학조사의 사전에 이렇게 특정 집단 안에서 계속적인 감염이 나는 경우에도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러한 법리 해석 때문에 그것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BTJ 열방센터의 경우에는 그 경북 상주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사실 검사를 받으라고 전화를 했는데 검사 나 안 갔다 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건 역학 조사는 아닌데요. 예. 이렇게 검사를 필요하거나 격리 조치가 되어야 하거나 격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탈하거나 예.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예. 규정을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역학조사 방해죄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수위와 관련돼서는 이제 소위 그 집단에 포섭되는 모든 사람한테 검사를 요구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접촉자한테 자가격리자 통보를 하는데 그걸 거절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고 예. 적용되는 내용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이 예방, 이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법적인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과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연대해서 이것을 대응하고 예.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구멍을 내고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 차원에서 엄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집단적인 차원에서 혹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예. 사실은 처벌뿐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영역, 사회 영역 혹은 종교 영역 입장에서 네. 이런 행동들이 신학적으로나 모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예. 자정과 그런 목소리가 나올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런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형사 처벌과 형사적인 절차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같이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국가나 지자체는 구상권 소송을 한다고 예. 했고 또 소상공인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을 이제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손해배상과 구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지금이라도 마련하는 예. 것이 꼭 필요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근거 규정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무죄 판결의 내용 그리고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